개혁신당의 좀 뭐 초기 내용을 좀 잠재우기 위해서 중요한 거는 유권자들한테 얼마나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느냐. 네. 정말 개혁신당 3당이 좀 기대해 볼 만한 미래다 이런 이미지를 주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거대 양당과의 차별화 포인트, 차별성 어떤 것에서 주고 싶으세요? 저는 한국의 희망을 창당을 할 때 어떤 선거를 위한 그리고 선거 전에 무슨 그 합종 연행을 하기 위해서 이런 창당이 아니었습니다. 네.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는 지금 정치적 갈등에서 유발되는 그 극심한 사회 분열 그리고 부정부패, 이념 갈등, 그리고 포퓰리즘 이런 문제들인데 이런 문제들이 정치로 인해서 이 그런 만연된 문제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. 결국은 정당의 역할을 제대로 찾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한국의 희망을 창당을 했고요. 네. 그 한국의 희망의 창당의 비전은 우리 대한민국이 지정학적으로 봐서도 굉장히 위험한 국가입니다. 근데 기술로 주도하는 국가가 돼야 되지. 실제로 글로벌 공급망에서 보셨다시피 그 글로벌 밸류에서 밸류의 크기가 크지 않으면 결국은 끌려가는 국가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. 네. 그래서 주도하는 국가, 선도국가 대한민국이 비전이고 그러려면 과학기술 정책을 국가 운영의 중심에 둬야 된다. 그리고 정강 정책, 정강의 맨 강령의 맨 전면에 내세워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을 해왔고 실제로 제 강령에는 그렇게 돼 있고요. 그래서 만들고자 하는 나라가 대내적으로는 국민이 잘 사는 강한 나라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과학기술 패권 국가입니다. 그것이 아마 2027년도까지 우리 대선 아젠다로 갈 것이고요. 그런데 그런 어떤 신산업에서 창출되는 일자리만이 청년의 미래고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미래인데 네. 이 준비를 하기 위해서 보니까 이 정치가 너무 문제가 많은 거죠. 근데 기존의 정치를 해결하고자 하면 너무나 에너지가 많이 들고 그래서 이제는 건너가 버리자. 그러니까 이 익숙한 구태와 결별하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자고 하는 게 이제 한국의 희망의 창당 정신이었는데 그것을 개혁 신당의 이준석 대표가 가장 먼저 그 상황을 파악을 하고 저희와 함께 하기를 요청을 해왔고 네. 개혁 신당은 이제 세력과 이 언론이 강하지 않습니까? 저희는 가치와 비전이 있고 그래서 함께 하게 된 것이고 결국 질문에 답을 드리면 누가 대한민국을 이렇게 멈춰 세우지 않고 제대로 전진시키느냐 그리고 누가 희망을 주느냐 어떤 세력이 그런 희망을 줄 수 있느냐 결국은 분명한 세력은 지금의 개혁신당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. 네, 제3지대 합당 이후의 여론조사를 보면 생각보다 시너지가 나는 것 같지가 않아서 개혁신당이 좀 당황스럽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6% 정도거든요. 자, 최소 30석이 목표다 했는데 가능할까요? 어떻게 보십니까? 저는 지금 이제 시작됐다고 보여지는 것이고요. 지금 한 52일 남았습니다. 이제 국민들께서 선거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셨다고 보고요. 이제 개혁신당의 이제 파일을 좀 늘리려면 좋은 인재들이 계속해서 저희가 이게 함께 합류가 돼야 되고, 네. 그리고 처음에 저희가 내세웠던 그런 가치와 비전을 정말로 이렇게 준비성 있게 그리고 진정성 있게 내보이는 것 그런 것이 국민들한테 이제 설득이 되고 설명이 돼야 될 것입니다. 근데 저는 개혁신당이 왜 이렇게 국민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있냐 결국은 이 양당 폐해를 균열이라도 내달라라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근데 그 균열이라도 내기 위해서 그래도 몸을 던졌던 분들이 지금 세력의 대표분들이셔요. 그분들이 힘을 합친다면 저는 지금의 양당 구조 폐해뿐만 아니라 제도 개혁을 위한 환경을 만드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? 그래서 그 환경은 분명히 만들어 주실 거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. 네. 자, 이제 투표용지에 기호 3번이 어느 당에 찍혔느냐도 사실 네. 중요하거든요. 현역 의원 어느 정도를 확보하느냐 중요하고 기호 3번을 가져가는 게 뭐 현실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목표인데 어떻게 예상하세요? 저는 단 한 번도 다른 현역 의원님들한테 합류를 요청한 적이 없습니다. 네. 전직 의원님들한테도 그런 적이 없어요. 왜냐하면 스스로 이게 자신을 마주하고 내가 왜 정치를 하는지, 어떤 정치를 하고 싶은지, 어떤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나의 소명을 다할 것인가 분명하면 이게 소속된 정당이 그게 가치가 맞지 않다 그러면 나오실 것이고 그랬을 때 저희와 이제 합류를 하실 수도 있다라고 봤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야기들 안 했습니다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연락을 해 오셔요.
네, 그리고 합류의 가능성을 타진도 하시고 또 이제 공천 과정에서 불합리함을 당했다든지 그런 분들은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3번 맞는 것은 큰 무리는 없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. 네, 지금 네. 민주당 하위 20% 오늘 뭐 전화 돌았다 이런 네, 얘기 네, 있었는데 네. 추가로 합류하는 분들이 뭐 당장 계실까요? 오늘 방금도 그 대기실에 앉아 있는데 기자님들이 전화 와서 어떤 현역 의원님들이 합류를 하시나요? 그런 네네. 얘기가 들리던데요라는 네. 얘기를 하시는 거 보면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. 예. 네, 네. 자, 제3당의 위상이라면 지역구 출마를 어느 정도 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하고 지역구 당선자 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데 원내대표께서 개혁신당에서 처음으로 네, 1호로. 용인갑에 네. 출마 선언하셨습니다. 네. 용인갑은 상당히 보수 성향이 짙은 곳 아닌가요? 왜 여기를 그렇습니다. 찾으셨어요? 제가 18살 때 처음으로 이제 광주 여상을 졸업하기도 전에 네네. 이 취업을 한 곳이 용인입니다. 그래서 거기서 30년 일을 했고 그 30년의 어떤 반도체 기술인으로서의 궤적이 지금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라라는 그런 저희 시대적 소명인 것 같습니다.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의 신화시잖아요. 예, 거기서 공부도 하고 예. 또 이렇게 삶의 궤적이 30년인데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지난 8년 그리고 지난 4년의 그 저의 의정 활동은 대한민국이 반도체 기술로 주권을 지키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어요. 그래서 K-칩스법이라든지 그리고 K 반도체 전략을 입안했고 모든 그 신산업 첨단 산업에 대한 법안은 거의 제가 다 다뤘다고 보시면 네. 되고 용인의 어떤 반도체 클러스터의 성공이 그 나머지 14개의 첨단 산업 클러스터 성공을 견인할 겁니다. 그래서 궁극적으로 용인은 대한민국의 용인이 아니라 세계의 반도체 메카, 그러니까 세계의 반도체 수도가 돼야 되거든요. 오늘 아침 그 동아일보 기사에 보면 구마모토의 TSMC 그 클러스터가 지금 구축되고 있는데 거기는 5년 걸릴 그 기간이 20개월로 지금 마무리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. 네. 근데 우리 용인의 SK 하이닉스의 경우는 2년 공기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 6년 8년이 걸리고 있습니다. 지금 뭐 규제나 이런 네. 것 때문에 진전이 안 되고 있어요. 그래서 이제 이 반도체가 얼마나 중요한지, 용인 클러스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을 하려면 전문성이 있어야 되고 추진력이 있어야 되고 실행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근데 지금 용인 같은 경우는 그 현역 의원 3분이 계속해서 지금 구속되는 상황이 돼버렸어요. 그런 상황에서 또 그 기흥구 삼성 반도체가 있는 기흥구보다 인구도 절반이고 지역은 기흥이 이 처인보다 한 8분의 1,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데도 인구도 2배이고 그리고 정주 여건이나 이런 것도 훨씬 좋죠. 그러니까 처인구는 이런 정치적 상황 때문에 처인구가 아니라 지난주에 이렇게 쭉 돌았더니 주민들께서 처진구다 여기는 아이고. 이런 그 자조적인 목소리들이 있으시고 얼마나 굉장히 속상하시면 그죠? 네, 예. 기대를 하고 저에 대해서 이제 이미 좀 많이 알고 계셔서 네. 기대를 하고 계십니다. 네. 그러면 처인구를 세계적인 반도체 수도로 만들 전략은 구체적으로 뭘까요, 대표님? 우선 K-칩스법 그 시즌 1이 두 법이 통과된 건 아시죠? 네. 그때 아주 그 진통 그때 통과됐는데 제가 그것도 중립지대 그러니까 무소속으로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보는 것인데 이제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시즌 2 법안이 6개가 나가 있습니다. 그게 발의가 돼 있는데 그걸 통과를 시켜야만 인프라 구축이 제대로 될 것이고 또 2025년도에 이제 착공이 들어가는데 적어도 2028년에는 가동을 해야 됩니다. 그러려면 예산도 책정해야 되는 예산이 제대로 책정이 돼서 이게 조속한 어떤 가동 실현을 위해서 이게 돼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 모든 일들이 사실은 반도체 전문가가 설득해내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네. 보고 있습니다. 네. 용인 갑이 국민의힘 세가 보수세가 상당히 센 지역이라고 네. 아까 말씀하셨고 아시고 계신데 그래도 표의 성격은 좀 변하고 주민들의 마음도 좀 갈대 같을 수 있잖아요. 어떤 네. 전략으로 파고들 생각이십니까? 지금 보면 그 여론조사 12월 27일 날 용인갑 여론조사 보면 중부일보에서 했습니다. 네. 국힘이 29%, 민주가 24%인데 좋은 후보가 없다가 답변 1위입니다. 네. 그리고 그 지금 이제 처인의 일꾼들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네. 보는데 저는
제가 이제 처인구를 비롯해서 용인이 굉장히 낯익고 저한테는 익숙하고 또 발전 방향이라는 것들도 가장 잘 알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. 근데 그런 이제 가능성과 추진력이 합쳐지면 저는 앞으로 한 3년 내에 완전히 다른 천지개벽하는 용인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. 네. 네. 자, 어느덧 시간이 다 됐는데요. 마지막으로 못다한 이야기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 또 시청자 여러분께 또 용인 서인 주민들께 한 말씀 해주십시오. 용인은 18살 양향자를 키워주신 성장시켜주신 곳입니다. 그리고 용인 시민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감사의 말씀드리고 이제 그 용인에서 시작된 양향자의 꿈이 용인에서 반도체 엔지니어로서 또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 중흥을 이끌었는데 그 모든 은혜를 이번에 용인갑에서 제가 갚아드리는 일을 꼭 하겠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네, 지금까지 양향자 개혁신당 원내대표와 말씀 나눴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